특히나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 부채 정리가 필요하거나 혹 추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금융톡의 김지수입니다. 쏟아지는 정보들은 많은데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규정들, 대출이 마치 카멜레온 같죠? 오늘의 주제는 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날마다 바뀌는 금융 정책들과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특히나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보유 중인 부채 정리라든가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본 설명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사업자 대출과 사업자 담보 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담보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대출입니다. 여러분, 사업자 담보대출 할 때 공통되는 필수 조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333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이며 실사업자여야만 하고 단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업자가 담보로 제공해주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한 지 3개월 이후부터 주택만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목적으로는 이 자금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그런 자금인 겁니다. 가계대출과는 다르죠. 세 번째, 사업자금을 받았을 때 자금 용도가 3개월 내로 실사용처의 증빙이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부동산 규제와는 상관없이 주택보유서와도 관계없이 사업자 담보대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선 영업정을 방문하시거나 영업사원 통해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선순위, 후순위 뭐가 더 유리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차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적용하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순위 대출은 기존의 주택, 즉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가계대출을 하는 것을 선순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다시 새로 대출을 받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선순위 대출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이 받느냐면 자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가계대출의 채권 최고액이 너무 높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다시 새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신 분들이 받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후순위 대출은 말 그대로 선순위가 기존 가계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말 그대로 이제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를 추가로 받는 대출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들이 받는 게 유리하냐? 선순위 가계대출을 굳이 상환하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여유자금이 충분히 후순위로도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받기에 적합한 사업자금 대출입니다. 여기서 후순위는 보통 이금융권에서 진행을 하며 보험사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 다양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경우 이제 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한도가 나오고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다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각각 한도나 금리 같은 경우는 차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선순위 대출이나 후순위 대출 한도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KB시세 일반가 기준에서 선순위는 최대 90%, 그 90% 한도 내에서 기존에 있는 가계대출 원금을 상환한 나머지 금액이 차주분께서 쓰시는 가용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계대출의 채권 최고액 혹은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한도를 쓰시게 되는데, 대부분 이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는 LTV 90 내지는 95% 선에서 나머지 금액을 차감하신 그 차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후순위 대출은 선순위 가계대출의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뺀 나머지 자금이 가용자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금융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채권 최고액이 110 내지는 120%로 설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설정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한도가 나오게 되겠죠. 사업자담보대출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파트를 매매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 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운영자금으로 정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쓰셔야 되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목적으로 이 대출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가계대출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은행 가계대출 경우는 금리가 한 2, 3%대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업자금 대출은 한도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금리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쉽게 나오지만 사업자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실 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추가 자금 활용하실 때 담보 제공해서 아파트나 주택이 있다면 그 물건지를 담보로 해서 자금 운용을 하시는 그런 대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규제와 주택 보유수와는 관계없이 차주와 담보 물건지만 괜찮다면 충분히 자금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세나 지방세,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지의 한도만 충족이 된다면 각 금융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이 담보 물건을 풀어서 대출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부분도 상담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요약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333 그리고 내가 선순위를 받을 것이냐 후순위를 받을 것이냐. 오늘의 내용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 아파트 금융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